1548년 세타트라시 란산 왕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에메랄드 불상을 앞세운 그의 귀국은 강력한 왕위 계승권자의 등장을 알리는 화려하고 웅장한 행렬이었습니다. 행렬의 선두, 화려하게 장엄된 에메랄드 불상 브라케오가 그의 권위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란산 왕국의 전성기, 가장 강성했던 시기를 연 세타티랏 왕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남기자의 순례보고서는 등극과 함께 란산 왕국의 최고 전성기를 연 주인공, 바로 국왕 세타티랏의 이야기입니다. 란산 왕국은 이 세타티랏 왕에 의해 가장 큰 변형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그의 할아버지인 위순나라 왕과 그의 아버지 보티사라 왕이 다져놓은 정치 외교적 안정과 문화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아버지 포티사라 왕은 선대왕의 정책을 계승해서 토속 신앙이었던 피신앙을 금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 피신앙의 사당에 불교 사원을 건립하는 등 그야말로 강력한 포교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덕분에 이 시기 불교는 라오스인들의 생활 속에 더욱 깊숙이 파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포티사라 왕은 이웃국가였던 란나, 아유타야, 앙코르 왕국 등과의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안정적인 외교 구축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란나 왕국 출신의 공주로 포티사라 왕과 혼인한 요캄티 공주와의 사이에서 1534년 태어난 아들이 바로 세타티랏이었습니다. 그런데 1546년에 외가인 란나 왕국의 국왕이 아들을 두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됩니다. 비어버린 란나 왕국의 왕좌는 사위였던 포티사라 댁에 돌아갑니다. 란산 왕국의 국왕이었던 포티사랏은 불과 12살이었던 자신의 아들 세타티랏을 외가인 란나 왕국으로 보내서 왕좌에 앉힙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후 포티사랏 왕이 세상을 떠나자 이 란산 왕국은 왕좌를 둘러싸고 이복 형제들 간의 왕위 다툼으로 분열된 존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시까지도 란나 왕국에 머무르고 있던 세타티랏에게도 이 아버지의 부고와 함께 왕국의 소식이 전해졌겠죠? 세타티랏은 귀국을 결심합니다. 무엇보다 왕국의 분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실과 귀족 그리고 백성의 마음까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강력한 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세타티랏의 눈에 들어온 것이 브라케오로 불리는 에메랄드 불상이었습니다. 당시 브라케오는 이 란나 왕국의 보물이었죠. 이 불상이 란나 왕국에 전해지기까지 그 행적은 전설과 이적으로 가득합니다. 란나 왕국에서 가져온 에메랄드 불상, 이 브라케오는 현재는 태국 왕실 사원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세기 말리어로 작성된 에메랄드 불상 연대기를 살펴보면요. 브라케오는 인도의 파탈리푸트라에서 기원전 43년에 조성됐다고 합니다. 이 파탈리푸트라는 아쇼카 왕이 다스리던 바로 그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죠. 현재 인도의 파트나 지역입니다. 이 브라케오 조성 시기는 물론 마우리아 왕조가 사라진 이후지만 파탈리푸트라는 여전히 영향력 있는 불교의 중심지였을 겁니다. 다만 브라케오를 조성했다고 하는 이 나가세나라는 성자가 힌두교의 신 비슈누와 인드라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니 당시 파탈리푸트라에 힌두교의 세력이 커지고 있었거나 또는 힌두교와 불교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성자 나가세나의 예언에 있습니다. 이 부처님은 이후 랑카디파, 라마라카, 드마라바티, 치앙마이 그리고 란창에 있는 5개 나라에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요. 여기서 언급한 5개 나라는 지금의 스리랑카, 버마, 태국, 라오스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브라케오는 이후 300여 년간 파탈리푸트라에 머문 후에요.
스리랑카로 전해졌고 그 이후에 다시 버마의 아누라타 왕이 스리랑카의 경전과 에메랄드 불상의 전례를 요청함에 따라 이 인도 차이나 반도로 이윤됩니다. 하지만 프라케오는 스리랑카를 떠나 버마로 향하던 중에 폭풍우를 만나 지금의 캄보디아에 불시착합니다. 이후 앙코르, 아유타야 왕국을 거쳐 치앙라이 지역에 도착한 이후 1434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후 프라케오는 이 란나 왕국의 수도인 치앙마이로 옮겨져서 국가의 보물로 숭상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전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상세하게 가려낼 수는 없지만 이 프라케오 불상을 얼마나 신성하게 여겼는지를 짐작하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프라케오의 행적을 예언한 성자 나가세나의 이름이 밀린다팡아, 바로 한역 나선비구경에 나오는 비구 나가세나와 일치하고 그 활동 시기도 엇비슷해서 이 이야기에 무게감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동일 인물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세타티랏이 이같이 귀한 불상을 란산 왕국으로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란나 왕국에서는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 또한 없지만 세타티랏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상을 란산 왕국으로 모셔간다면 왕족들이 불상에 예경하고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요. 물론 지극한 신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 불상을 이윤해 감으로써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귀국한 세타티랏은 신속하게 이복 형제들을 제압하고 왕자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자신에게 패배한 형제들을 제거하는 대신에 그들을 용서하고 지방의 통치자로 보내는 유화책을 사용합니다. 그가 말했던 예경과 공덕, 바로 이렇게 구현된 게 아닐까요? 란산 왕국의 분열은 막았지만 여전히 위협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특히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이 버마족의 따웅우 왕국은 란상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 반도의 여러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세타티랏이 란산 왕국으로 돌아간 지 불과 8년 후 그의 외가인 란나 왕국은 이 따웅우 왕국의 공격을 받아 붕괴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세타티랏은 이웃 국가인 아유타야 왕국과 동맹을 체결하면서 방비를 든든히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했죠. 세타티랏은 따웅우 왕국에서 보다 멀리 떨어진 남쪽 도시 비엔티엔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바로 이때 그 이전까지 왕국의 보물로 여겨지던 프라방 불상을 구수도인 시행동에 남겨놓음으로써 이후 도시 이름이 성스러운 프라방의 도시인 루앙 프라방으로 불리게 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남기자의 순례보고서 라오스 2편을 같이 보시면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이유로 1563년 천도를 단행한 세타티랏은 이 새 수도인 비엔티엔에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 사원을 짓습니다. 바로 본인이 란나 왕국에서 이윤해온 에메랄드 불상 프라케오를 봉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지어진 사원의 이름이 바로 호프라케오입니다. 프라케오 불상을 봉안하기 위해서 세타티랏이 창건한 호프라케오. 이후에 수차례 전란을 겪으면서 이 파괴와 재건을 거듭했고요. 현재 비엔티엔에 남아있는 호프라케오는 프랑스 식민 지배 시기에 재건된 모습입니다. 호프라케오는 프라케오 불상의 봉안처이자 왕의 개인 기도처였습니다. 이곳에 봉안된 프라케오 불상은 그야말로 란산 왕국 최고의 보물이자 이 불교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었죠. 이러한 응집력의 결과였을까요? 세타티랏은 당시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를 쥐락펴락할 만큼 강력하게 팽창하던 버마족 따웅우 왕국의 침략을 무려 2차례나 막아내는 저력을 발휘합니다. 란나, 아유타야 등 이웃 국가들이 모두 따웅우 왕국에 무릎을 꿇었지만 세타티랏은 꿋꿋하게 버텨낸 거죠. 심지어 따웅우 왕국의 침략을 받은 이웃 국가를 돕기 위해서 원군을 보내기도 합니다.
란산 왕국은 이 당시 버마족의 침략을 막아낸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1571년 세타티라시 카족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불과 3년 후 란산 왕국은 결국 따옹우 왕국에 점령당해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세타티랏은 강성했던 란산 왕국의 지도자로 지금까지도 이 라오스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가 강력한 지도력으로 외침을 막아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프라케오 불상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앞서 이야기했듯 란산 왕국에는 이 프라케오 불상 이전에 이미 전해졌던 국가의 보물로 여겨지는 하나의 불상이 있었습니다. 14세기 란산 왕국을 건립한 파응움 왕의 왕비 게오캥야가 친정인 앙코르 왕국의 요청에 이윤해온 프라방 불상이었죠. 1502년 위순나라 왕에 의해서 이 수도에 봉안된 프라방 불상은 그때까지도 왕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프라케오가 란산 왕국에 전래되기 전까지 프라방은 불교의 구심점이자 절대적 신앙의 대상, 그리고 왕권의 확실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순나랏의 손자인 세타티랏이 형제들을 제압하고 등극하면서 새로운 예경의 대상, 왕권의 상징으로 프라케오가 등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가 이윤해온 프라케오 불상이 단순한 종교적 예경의 대상을 넘어서 기존 세력에 대응하는 어떤 신진 세력의 등장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비록 기존 세력에 대한 제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 프라방으로 대변되는 구세력과의 힘겨루기에서 세타티랏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데는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타티랏이 비엔티엔으로 천도하면서 오랜 시간 이 왕국의 상징과도 같았던 프라방 불상을 옛 수도에 남겨두고 대신 프라케오를 수도로 이윤해서 봉안했다는 점에서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프라케오를 새로운 수도로 이윤하면서 프라방 불상이 남아있는 옛 수도의 이름이 성스러운 프라방의 도시라는 이름의 루앙 프라방으로 바뀌었다는 점 역시 이 옛 수도에 대한 배려 또는 기존 지배 세력을 존중하는 세타티랏의 유화적 자세의 결과는 아니었을까라는 상상도 더해봅니다. 사실 이 라오스의 역사는 여전히 선명하지 않습니다. 란산 왕국의 전성기를 연 세타티랏이 과연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는지, 그의 정책이 어떠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라케오 불상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연 세타티랏이 왕국의 활기를 불러오면서 외침을 극복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세타티랏에 대한 라오스인들의 존경과 사랑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프라케오 불상에 이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